그래서 지금 오늘은 서진 오토모티브라고 있어요. 근데 아까 뭐 채팅, 그래서 지금 오늘 서진 오토모티브를 할 건데, 서진 오토모티브가, 이거는 추천 종목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추천 종목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보여드리려고.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주식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 종목이 어떠냐면 거의 뭐 소외라고 하기는 그렇고 완전히 좀 사양산업 중에서도 거의 극에 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체를 통틀어서 사양산업 중에 제일 심한 좀 사양산업에 속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정도의 업체예요. 그래서 보면 시가총액이 500억이 조금 넘습니다. 500억이 조금 넘는데 시가총액이 500억이 조금 넘고 주가가 2,000원 뭐 이러면은 뭐 사람들이 뭐 잡주 아니냐, 굉장히 잡주처럼 뭐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회사를 조금만 알아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매출이 1조가 넘어요. 1조 5천억.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1조 5천억이거든요. 매출이 1조 5천억인데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안 돼요. 500억밖에 안 되니까 지금 뭐 저렇게만 봐도 뭔가 조금 이상한데 회사를 제가 볼 때는 이건 사양산업이 맞아요. 사양산업이 맞고 앞으로 장래도 굉장히 불투명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이런 종목에 눈이 가는 건 뭐냐면 지나치게 싸요. 너무 싸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표라든지 이런 거는 안 좋죠. 많이 안 좋은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 전에 아까 매출이 1조 5천억이었는데 연에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적자든 흑자든 신경 안 쓰고 일단 저것만 가지고 먼저 한번 볼게요. 1조 5천억이면 이걸 만약에 월 단위로 봤을 때는 나누기 12를 했다고 치면 1250억 매출이 나오겠죠. 이게 1년이니까 나누기 12를 해서 한 달에 1250억이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 요거를 나누기 4를 하면 일주일에 300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주 5일째 근무를 한다고 치고 나누기 5를 하면 하루에 63억 버는 회사거든요. 63억을 버는 거는 아니죠. 63억의 매출이 나오는 회사인데 하루에 63억 매출이 나오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500억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걸까? 이 관점에서 먼저 보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는 하루에 63억을 버니까 이걸 만약에 열흘만 하면 620억 정도 매출이 나온단 말이에요. 열흘치 매출이 이 정도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가 매출이 1조 5천억이란 얘기는 만약에 뭐 적자라고 쳐요. 남는 게 없다고 쳐요. 비용이 너무 커서. 그러면 이 회사가 1조 5천억의 돈이 이 회사로 들어오는 겁니다. 매출이 일어났으니까. 그러고 적자였을 경우는 1조 5천억이 넘는 돈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회사의 사이즈가 돈을 굴리는 사이즈가 이 회사의 조직 자체가 작은 회사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 정도의 사이즈의 돈을 굴리려면 뭐 회계팀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빵빵하게 좀 있어야 될 거고요. 회계라든지 그런 게 관리가 당연히 잘 돼야 되겠죠. 이 정도 큰 금액이 왔다 갔다 거리고 결제될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할 텐데 그런 돈을 운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작은 조직은 아니에요, 분명히. 매출 사이즈만 봐도 1조가 넘는 매출은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1조 5천억이 넘는 그런 매출이 나왔었고 18년부터 보면 18년, 19년, 20년도 보면 매출은 계속 올랐어요. 매출은 계속 올랐는데 문제는 이익이 안 남았죠. 당기순이익도 적자고 영업이익은 18년도에 적자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회사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거의 뭐 시스템적으로 생산을 하는데 생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물량을 뽑아내야 그게 수익으로 이익으로 나타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죠. 마진은 굉장히 박합니다. 원래 그래요. 이쪽 업종 자체가 원래 그런데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왜 사양이라고 그러냐면 주요 품목이 클러치예요. 전기차 시대로 만약에 넘어가면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 자동차 부품 중에 제일 타격이 큰 데가 엔진 쪽, 두 번째는 클러치,
변속기 뭐 요쪽 제일 심하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딱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클러치가 메인으로 알고 있는데 구동품에 클러치가 나오죠. 회사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이 브랜드도 굉장히 유명하고 클러치가 세코라는 브랜드인데, 근데 지금 이쪽이 이제 시장에서 이런 가치를 받는 게 있죠. 사양산업이라 그러는데 2025년도부터일 거예요 아마. 이건 제 머릿속에 있는 거라 확실치는 않은데 한번 내용을 찾아보면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현대에서 2025년부터 뭐 전기차로만 생산을 하고 기존 엔진을 이용한 차량은 생산을 중단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2025년이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2021년이니까 한 4년 남았나요? 4년이면 이 회사가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하는 부품은 이제 4년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4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거의 시한부죠. 이제 뭐 죽을 날을 받아놓은 것처럼 뭐 이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실제 이쪽 산업으로 들어가면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현대차, 기아차라든지 이런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그런 쪽을 얘기하는 거고, 14년 정도가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업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이 회사 사이즈가 작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 1조 5천억이 나오는 회사. 근데 그전에는 적자 부분이 있어서 주가에는 굉장히 안 좋았죠. 주가 자체는 이걸 보면 뭐 계속 몇 년 동안 내리꽂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었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싸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근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밍에 제가 한번 들여다보는 거는 이게 흑자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보면 지금 2분기까지는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봤을 때 흑자로 바뀌었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한 120억 나왔단 말이에요. 매출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거예요. 매출은 늘지는 않을 텐데, 매출보다 이 회사는 문제되는 거는 이익이 안 남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1분기 63억, 2분기 68억 하면 반기에만 130억이 일단 영업이익이 나왔단 말이에요. 130억 넘게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2018년도에 적자, 19년도에 영업이익 50억, 20년도에 39억, 21년도에 반기에 지금 130억이 나온 거거든요. 3분기랑 4분기가 지금 나쁘지 않아요. 자동차 부품 쪽은. 3분기랑 4분기에 지금 오히려 발주 같은 거는 거의 받아놓고 좀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걸로 일단 증권업계라든지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올해 만약에 영업이익이 한 15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의 시가총액 500억이라는 거는 너무 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재물을 들여다봤을 때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적자 2분기에 꽤 크게 한번 나왔었고, 원래는 이 회사가 굉장히 우량한 회사예요. 자동차 부품 쪽에 어떤 전기차 뭐 이런 것만 없으면 이런 가격이 올 수가 없는 가격이죠. 근데 이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사양산업이라고 해도 너무 같다. 500억은 너무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더 쌌지만. 그래서 이건 적정 가치를 뭐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미래는 어떤 식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길게 봤을 때는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은데 지금 시대가 딱 만들어낸 어떤 그런 회사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다트로 들어가서 한번 보게 되면 회사가 당연히 돈이 없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없을 리는 없어요. 회사 매출이 1조 5천억을 만들어내는 회사면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유동자산이 3천억이 넘거든요. 3천억이 넘는데 3,200억 정도 되죠. 유동자산이 3,200억인데 지금 뭐 시가총액이 500억 뭐 이런 수준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부채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부채를 보면 부채가 좀 많긴 하네요. 7천억. 부채가 7천억. 이고 이 회사의 재산은 1,500억.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 눈에 띄는 거는 일단 사양산업은 확실하고, 굉장히 길게 한 10년, 20년 봤을 때는 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부품을 자동차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런 걸 시작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회사한테 주어진 시간은 지금 한 14년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14년 안에 이 회사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거의 날아가겠죠. 신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의 날아갈 겁니다. 이건 지금 사양산업에 속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리고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일정한 수준을 나오는 걸 보면 안정적인 거래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안정적인 거래처가 있는 건데 지금 다만 그 거래처의 제품이 옛날 거에서 새로운 걸로 바뀐다, 이런 것 뿐이고, 영업이익은 아까 제가 계산해 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는 1년 동안 50억, 20년도에는 1년 동안 39억, 21년도는 130억 나왔습니다. 반기인데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이 일단 나쁠 수는 없고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실적이 좋으면 이 정도의 주가가 계속 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시장에서 안 놔둔단 말이에요. 일반 개인들은 이런 회사를 투자하는데 굉장히 주저할 수도 있겠죠. 주저할 수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의 전문가들은 안 그러거든요. 증권회사에 있는 애널들 아니면 당장 저만 해도 굉장히 눈이 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 더 떨어져서 뭐 지금 실적은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이미 뭐 한 3배, 3배 넘었죠. 3배, 4배, 4배 가까이. 반기 실적만 해도 영업이익이 한 4배 정도 올랐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사양산업이라고 해도 지금 떨어지는 게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과하게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일단 주식시장에 저 같은 애들, 좀 하이에나 같은 애들이 그다음부터 아마 달려들 거예요, 아마.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고, 뭐 만약에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자기가 조금 뭐 초보 투자자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종목은 안 건드리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조금 뭐 주식 시장에 오래 있었고 자기가 뭐 대응도 가능하고 또 몇 가지 종목 정도의 막 분산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은 이런 회사들 한번 들여다봐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PER, PBR 이런 거 의미 없죠. 벌써 이런 거 볼 때 작년에는 특히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좋았는데, 올해 지금 실적이 무섭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작년 12월부터. 거기다가